자, 그럼 80쪽은 얘를 생미 하나만 할게. 하나만. 81쪽에. 81쪽에. 말지 알겠지? 4번. 자, 하나만 적어줘래. 이런 탄성력. 어떻게 했었지? F는 KX. K가 용수철 상수. 됐습니까?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지, 그지?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이렇게 돼줘야 될 거니까. 2분의 1 KX 제곱 했던 거. 상상이 되나? 얘는 서술형으로 난 적도 있대. 서술형으로 왜 2분의 1 KX가 되느냐? 여기에 시간이 아니라 거리, 변형된 길이. 그리고 여기에 힘. 변형된 길이가 제로였을 땐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거고. 변형된 길이가 X만큼 됐을 때 이미 쭉 비례해서 요거 두 개가 비례한다는 얘기지, 그지? 비례해서 힘을 가하게 됐을 거다. 그러면 우리한테 항상 X축하고 이루는 면적. 요 값이 뭐가 되느냐? 여기 이 힘이 대체될 수 있는 게 이 힘이 KX로 대체될 수 있는 거 맞지? 이 그래프 힘과 거리지. 맞지? 그럼 이 면적이 뭐였다고? 1의 양이었다고.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1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 1해 준 만큼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된 거다. 그러면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는데 이 힘이 0이었다가 KX까지 됐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에너지가 될 때는 평균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는 거 맞나? 힘이 변했으니까. 맞지? 평균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가 될 거란 거지. 그 평균 힘이니까 이게 얼마? 2분의 1 KX. 일정하게 증가하면 처음 더하기 나중에 2분의 1. 처음이 0, 나중에 KX. 2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대충 보고 있지, 그지? 학교 시험 문제였다. 됐습니까? 뭐가 오류인지 잡아라 이렇게 된 거. 곱하기 S. S 대신에 이동한 거리 X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었다. 2분의 1 KX 제곱이었다.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 그래서 어떤 부분이 뭐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직접 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힘의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힘이 돼야 되고 그 평균 힘은 처음 힘이 0이었기 때문에 나중 힘에 대해서 절반만큼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길이가 30cm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게 용수철 잡아당겼건 안 잡아당겼건 용수철 상수가 변하는 건 아니지. 얼마짜리냐? 200 뉴턴 퍼 미터이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첫째 줄 끝에 전체 길이가 50cm가 된 것 얘가 체크지. 그럼 우리는 그건 필요하지 않아? 왜? 한국말로 선생님 잘 안 적는데 변형된 길이 한국말로 적었어. 이 X값이 얼마? X값이? 그치. 20cm가 아니라 0.2m를 쌤이 요구하고 있었던 거지. 됐습니까? S. 그리고 나면 제일 밑에 그렇게 됐을 때 저장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라.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2분의 K. 2분의 K. 바로 적는 거지. X제곱. 10분의 2의 제곱이지. 굳이 얘들아 이걸 0.2를 갖다 5분의 1 안 해도 된대. 왜냐 이거 0.2 웬만하면 분수꼴로 적으면 좀 더 빨리 날리. 왜 10제곱 있었고 10분의 2의 제곱하면 얘 10에서 요거 날아가지 않나? 날아가지. 날아가고 그럼 몇 줄? 4줄. 지금 이 탄성 에너지 할 때 분수꼴로 그대로 잘 적음. 그 다음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미터 단위다. 얘들. 이해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뒤에 82쪽에 자 간단히만 한번 보자. 82쪽에 보면 자 노트에다 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자 이런 경사면이 있어. 박스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P점에 정제했던 2kg의 물체 수평 방향으로 20N이 작용한다. 여기 질량이 2다. 근데 이쪽으로 얼마? 20N의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몇 미터를 끌었느냐? 5미터를 끌었대. 그럼 내가 일해준 거 아니야? 맞아.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건데 내가 일해주면 얘는 어떻게 수평에서 일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내가 일해줬던 그만큼이다. 그러니까 힘과 이동한 거리, 힘이 작용한 거리를 곱해서 에너지가 몇 줄이었다? 100줄이 된 거였겠지. 됐습니까? 그럼 그게 넷째 줄까지인 거라. 그 다음 얘를 갖다가 둘째 줄 힘 계속 작용하다가 둘째 줄 끝에 수평면 Q를 지나는 순간 힘을 제거했더니 경사면에서 최고점 R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어디까지? 여기에 R까지 올라갔다. 해줘야 된 건, 그치?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뭐로?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최고점이다. 무슨 상태가 될까? 정지 상태가 되겠지.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가 될 거니까 그때는 운동 에너지만 지녔던 게 몽땅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줘야지. 기준점으로부터 올라가서.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를 일반화된 식으로 한 번만 써보자. 일반화된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된다면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제곱,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 이렇게 되겠지. m 날리고 그럼 이렇게 되지 않나? V는 루트 2gh 루트 2gh 이렇게. 됐지, 그치? 만약에 여기 속력을 구했다면 이게 편하겠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니까 일단 얘를 위치 에너지 mgh 해버리면 m, g, h 요게 200이니까 10m가 끝일 거다. 됐습니까? 여기서 R의 높이만 물었으니까 이게 끝. 됐나? H 얼마? 쏘리, 얘가 100이제. 100을 안 구해놨네. 내 마음속으로 200이라 했다. FS 100. 100이니까 이것도 100 되려면 얼마? 5m가 끝이가. 됐습니까? 만약에 속력을 물었다면 상황이 다르게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건 하나 봐놔야 된대. 다른 거 할 때 많이 쓰인다. 단 정지였던 게 위치에서 될 때. 얘기다. 자, 넘어가서 옆에 2번. 2번은 일단은 내가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림이 두 개가 있는 거라. M, EM, M, EM. 아, A가 가벼웠는데 손으로 잡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 손을 치워버린 거야. 맞습니까? 그럼 첫째 줄, 둘째 줄 보니까 끝에 A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키고 그리고 잡고 있던 걸 A 가만히 놓고 그 다음에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될 때?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될 때? 껐음. 3H가 될 때. 3H가 될 때.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A 중심, B 중심 요 차이가 H만큼. 근데 조금 있다가 A와 B A가 저 위에 가고 B가 이 밑에 내려왔는데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 3H. 됐나? 그럼 얘를 도대체 A가 얼마 올라가야 되고 B가 얼마 내려와야 될까? 자, 봐래.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인데 그러면 A하고 B하고가 어차피 A가 0.5만큼 B가 0.5만큼 요 위에 있고 요 밑에 있으면 이게 H만큼 차이 맞지? 그치? 근데 A가 올라갈 때 B 내려올 거잖아. 그럼 조금 있다가 A가 여기 가면 B도 그대로 딱 중앙에 오겠나? 맞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이렇게 3H만큼 차이 난다는 게 똑같았다가 그럼 A가 얼마? 1.5만큼 올라가고 B가 얼마? 1.5만큼 내려오면 3H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럼 이 상황을 기억을 해야 돼. 0.5만큼 밑에 있다가 0.5만큼 위에 있다가 중간에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지.
그럼 0.5, 0.5 변하면 높이 같았었지? 그리고 현재는 나중은 1.5만큼 A가 올라갔다. 그럼 결국 H가 움직인 게 얼마? A가 움직인 건 2H가 되나? B가 내려온 것도 얼마? 2H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치.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림에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딱 하나인 거라. 아, A가 2H만큼, B도 똑같이 2H만큼 이동을 한 거구나. 됐지? 요 과정들,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게 숫자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얼른 생각하면 딱 가운데를 중점으로 잡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됐나? 근데 물었는 게 뭔데? 제일 끝에. 나에서 비속력이지. 그치? 자, 우리가 겨울방학 때도 많이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지. 그치? 그럼 너희가 생각했을 때 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증가하는 에너지랑 감소하는 에너지랑 그 크기는 같다. 이걸 그러면 한국말로 됐던 걸 식으로 적자면 누가 증가했을까? A가 올라갔지. 쌤 귀찮아서 A 포텐셜 위치 에너지 증가했지. AB 분명히 약간 잡고 있어서 정지해 있었지. 그런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AB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다. 됐지? 그리고 누가 감소한 건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았을까? 됐습니까? 자, 근데 질량에 관한 얘기가 있나 없나? 지금쯤 질량을 찾는 이유가 얘가 설계가 좋댔는데 이렇게 하려면 질량 없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게다가 속력을 물었단 말이야. 그럼 얘들 잠깐 식이 몇 개야? 하나지. 근데 그 값을 물었으니까 무조건 문자가 하나만 있어야 돼. 나머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M이 얼마야? 아하, A가 질량 M, B가 2M짜리 질량이었다. 그러면 우린 기억을 하는 게 A가 움직인 거리가 2H, B가 움직인 거리도 얼마? 2H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 쌤 이쪽 살짝 이항을 해서 식을 바로 적을게. 운동 에너지는 둘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 맞지? 2분의 몇 M? 3M V제곱 해도 되겠나? 얘 B 거 2M G 2H 즉 4MGH 야 2M 이거 넘어오면 M G 2H 결국 요 값이 2가 되는 거다. 됐습니까? M 날아가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지? 50대 아줌마보단 빨라야지. 왜 지겠노? 자 V는 넘어가면 루트 몇 분의 3분의 4 GH 됐습니까? 그래. 어려운 것만 골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돼. 기본 중에 기본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높이 차이가 있었구나, 움직였구나, 얼마가 났구나, 얘만 설계를 잘하면 되고. 그리고 쌤 요줄 항상 내가 쓰는 거 똑같았지 그지? 증가 있는 거랑 감소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럼 이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이 높이 변화가 필요한 거지. A가 2H가 올라갔는지 B가 2H가 내려갔는지. 이해됐어? yes.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 네. 빨리 갔다 온나? 자 3번 3번에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얘는 마찰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제일 끝에 있지. 마찰장 무시한다. 쌤이 그 얘기를 왜 물었냐면 이렇게 뒤쪽에 가면 마찰이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 마찰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었을 때 이 표면에 뭔가 다르게 뭐 빗금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야. 그게 없다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 P점이 있고 Q점이 있다.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겠지. 옆에 매달린 물체가 있었다. 옆에 매달린 물체 역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싹. 그치? 얘가 움직인 만큼 얘도 줄로 연결됐으니까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A라는 게 움직였을 때 B도 똑같이 내려갔다. 자, 첫째 줄을 보니까 실로 연결되어 있고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를 지난다. P에 있었을 때는 정지였다. 그리고 Q를 지나는 순간 A가 Q 지날 때 B 속력은 V다. 그러면 여기 연결됐으니까 어차피 A가 Q 지날 때 B가 V다는 얘기는 나도 V 똑같은 상황이지. 됐습니까? 자, 여기는 일단 너희가 봐야 되는 게 둘째 줄 끝부터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그 다음 형광펜인 거지.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 B 운동 에너지 증가의 2배. B의 위치 에너지 감소.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운동 에너지 증가량. 앞에 거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랑 같다. 이렇게 됐지. 됐습니까? 자, 사실은 쌤 지금 이렇게 적어주면 내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적은. 왜? 내가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마찰 무시한다는 얘기야. 항상 마지막에 단 문장을 제일 먼저 보는 거지. 마찰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지.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야. 그럼 이거 얘를 잡고 있다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 A, B가 빨라지지? A 위치 에너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B 위치 에너지 감소하겠다. 그럼 누가 감소했다? B 위치 에너지 감소가 AB 운동 에너지 증가지. 그럼 증가하는 건 AB의 운동 에너지였고 감소하는 건 B의 위치 에너지라는 거지. 그러면 쌤이 위에 이 문장을 여기다 적을 거거든. 난 이 줄밖에 안 적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감소가 얘 2배다라고 있겠지. 운동 에너지인데 AB 따로니까 얘가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얼마? 2가 될 거다. 그러면 요 값도 얼마 돼야 돼? 1 돼야지. 1 돼야지. 근데 분명히 실로 연결돼 있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A랑 B랑 똑같지. 그럼 다르겠지. 속력 같겠지. 실로 연결되었다 이 말 속에 속력이 같을 거다. 근데 운동 에너지 같다는 얘기는 질량이 A하고 B하고 똑같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요것은 겨울방학 때로 강조했다. 내가 이렇게 풀어준다. 나는 AB 운동 에너지, B의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쌤들은 이렇게 수능을 문제 풀다 보면 운동 에너지 그냥 K로 잡고 위치 에너지 P로 잡는 경우도 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냥 E로 잡고. 이랬습니까? 이 P, 이 K 쓰는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야.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줄 보이지? 질량은 같다. 그치? 결론은 그거였던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된 거. 네 번째 문제. 그래서 너희가 놓칠 수 있는 이러한 페이지의 문제들을 자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4번 문제. 자, 일단 너희들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단, 중력 가속도 G다. 물체 매달려 있으니까 mg, emg 하라는 얘기지. 물체 크기, 실질량 모두 무시하고 공기저항 마찰 없다라고 치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일단 첫째 줄 용수철에 연결돼서 A, B, C가 있다. 정지 동그라미지.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두 개 매달려서 얼마 늘어났냐? 3D가 늘어나 있어. 늘어난 길이 3D 밑줄. 요거 별표 하나만 달아줘래. 그 다음 나는 그림을 딱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 M 하나 없지? 그치? 그럼 셋째 줄 BC를 연결한 실 P를 끄는 후에 얘가 D만큼 이동했다. 그럼 ED만큼 늘어났다. 그림에다 적어주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아까 3D 늘어났었지. 근데 나 그림은 D만큼 거꾸로 갔다는 얘기는 ED가 늘어난 상태란 거지. ED 늘어났다. 질량은 M, EM, M이다. 자,
자,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하자. 얘가 우리한테 M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2M짜리, M자리가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용수철에 붙잡혀서 벽에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용수철이 얼마만큼 늘어나 있었느냐? 원래 길이보다 3D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용수철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3D 늘어나 있었다. 아까 쌤 여기 별 하나 달라 그랬지? 맞지? 근데 이게 3D 늘어나서 지금 움직여 정지야? 움직여 정지야? 3D 늘어난 채로. 맞지? 둘째 줄에 늘어나서 정지돼. 맞지? 그럼 쌤 이게 왜 별표였느냐? 그 둘째 줄에 연결된 정지돼. 정지 동그라미. 그러니까 셋째 줄에 3D가 있었고 둘째 줄 정지인데 자 이거 적어줘래. 힘평형. 힘평형. 그 문제에 바로 왼쪽이거나 위에 자리가 약간 있을 거라. 힘평형인 거야. 힘이 평형이면 물체는 정지인 거지. 물체는 정지. 얘가 똑같은 얘기지. 힘은 평형 상태이다. 물체는 정지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매달려 있는 게 가만히 있다. 무슨 얘기야? 얘들이 작용하는 아까 중력 가속도 G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mg, 2mg 때문에 3mg만큼의 중력이 있을 거고. 맞지? 그리고 왼쪽으로 무슨 력? 탄성력이 있으니까 이 탄성력과 이쪽에 중력이 똑같아서 얘들이 안 움직이고 정지해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희한하지 않나? 너희들 혹시 쌤이 지금 쭉 읽었을 때 분명히 용수철이 보여. 용수철이 보이는데 용수철, 상수, K 이런 말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이거 K라 놔야 돼. K라 놔야 돼. 항상 용수철 보이면 K를 잘 안 줘. 안 주는 경우가 많아. 그 경우는 K를 놔야 돼. 그리고 쌤이 내가 임의로 놨는 거 분명히 딴 걸로 바꿔주라 그랬지. 그래서 첫 단계에 용수철 상수 K를 잡아야 돼. 두 번째 단계. 이제 힘평형을 이용을 하는 거라. 끝나? 힘평형 무슨力과 무슨力이 같다? 중력과 탄성력이 같다. 중력이 얼만데? 3mg. 탄성력이 얼만데? K 3D. 맞지, 그지? K 3D. 그럼 3K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날려. 그리고 내가 임의로 놨지.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 K란 걸 바꿔. K는 D분의 mg라고 해야 될 거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1단계, 2단계가 상상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풀려. 1단계, 2단계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늘어나서 이렇게 키워드는 그거다. 3D 늘어나서 뭐하고 있었다?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 용수철 보였으니까 용수철 상수 K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힘평형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K라는 문자가 다른 걸로 임의로 놨던 게 있던 문자로 정리가 될 거다. 됐지? 자, 이제부터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정말 볼 건데 마지막에 봤을 때 뭐 물었어? 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하나, 둘, 세 개 쪼롬이 매달려 있을 때하고 달리 이렇게 있을 때하고 달리 끊어버리니까 얘가 용설줄 좀 더 짧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맞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었을 때 이때 얘 속력 얼마야? 이렇게 물었잖아. 속력 얼마야? 이렇게. 맞지? 응, 속력 얼마야 물었어. 속력 물으려고 하면 어쨌든 에너지로 가야 될 것 같거든. 에너지 값을 알아야 속력을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맞지? 무슨 에너지가 변했을까? 위치 에너지도 변하지 않았겠나? 운동 에너지도 변하지 않았겠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도 변하지 않았겠나?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될 때 3D 늘어났다가 2D 늘어난 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지. 그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는 가만히 있다 탁 놓으니까 훅 올라갔잖아. 증가지. 증가지.
그러면 탁 자르면 B 위치 에너지도 증가지. 자, 여기서 고민할 거라. 그럼 C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C는 아까 그냥 잡고 있는 힘 주는 걸로 그냥 끝나. 잘 생각해야 돼. 얘는 C를 잘라서 버렸지. C 에너지는 필요가 없는 거라. 이 상황에서는 단지 변하는 건 누가 변할 거냐? 얘는 A는 옆으로 가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도 없어. 단 A는 운동 에너지 변화는 있겠지. 빨라질 거니까. 이거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3D 늘어났던 거 몽땅 다 여기 탄성 에너지가 있었었고, 그럼 결국 이렇게 올 때 감소한 거랑 증가한 거랑 누가 감소했느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지. 증가한 것은 AB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B의 위치 에너지겠지. 그러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요것은 잠깐만 두 줄 놔두고 내려올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탄성력 포텐셜 2분의 1 kx 제곱이지. 맞지? 그러면 2분의 1 k x 제곱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지. 맞지? 그럼 결국은 2분의 1 k x 1의 제곱. 그렇게 돼야지 두 개가 변한 게 되지 않을까?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얘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컸을 때고 얘가 작아졌을 때잖아. 맞나? 3D일 때가 크고 2D일 때가 작고. 그러면 해버리면 2분의 1 K. 저거 원래 데리고 와야 되거든? 데리고 와야 돼. K를 데리고 오면 D분의 MG 에다가 X제곱 X1 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9D 제곱이지? 얘가 4D 제곱이지? 맞지? 5D 제곱이 되는 거야. 5D 제곱. 5D 제곱. 아, 쬐끔 뭐가 보여. 왜냐, 이 D가 또 사라질 거거든. 하나가 사라질 거라고. 요 D 남더라도. 됐습니까?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얼마? 2분의 5 M G D. 좌변이 2분의 5 M G D가 되겠지. AB 운동 에너지는 내가 제일 끝에 물었는 게 총력 물었지. 그치? 2분의 1 M 두 개가 합해지면 3M 곱하기 V제곱 더하기 B 올라갔지? 위치 에너지 EMG 얼마만큼? D만큼. EMG D. 아,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겠네. 왜냐? EM 다 사라지고 M 다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 GD 여기 GD 똑같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항으로 묶여지네. 됐습니까? 왜 두 줄 표로 하는지 알겠나? 그럼 블랭크 제곱.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하나가 있다. 다 2분의 2분의인데 얘가 이제 4분의 2가 2분의 4가 낫겠네. 2분의 4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2분의 다 사라지지 않나? 다 사라졌지? 됐습니까? 그럼 이 양 하면은 1GD. 됐어? 요거 4GD 5GD 1GD 요 3이 남아있었지. 그러면 3분의 V제곱은 3분의 1 GD가 아하 그래서 제곱을 없애니까 루트 3분의 GD 나오겠나? yes.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GD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얘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내가 생각했다. 아, 용수철이 있는데 상수가 없다. K 나란 거지. 근데 그 K가 살아있으면 식이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K를 소거하게 하는 방법이 인 거야. 정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 평형 써서 이거 K, K 없애버리고 MGD로 다 나타내라. 그래야지 MGD로 싹씩 정리가 될 거니까. 이랬나? K가 살아있으면 여기는 K가 있고 딴 데는 K가 없잖아. 관계식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잊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는 하나다. 물체가 정지를 했고 용수철이다. 뭐부터 써라? 상수 놓고 힘평형 써라. 됐나?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단계로 중요했었고 그 다음 2단계에서 그럼 끊었지. 끊으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있을 건데 내가 여기서 C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되지? C 위치 에너지 C는 여기 위치 에너지 안 중요하다. 알겠나? C는 위치 에너지 안 중요하다. 얘 올라가. 아니 끊어버리는데 뭐. 그럼 그 전에 있었는데 필요 없음. 이랬나? 단지 B는 올라갈 거다. B가 올라가고 A, B는 빨라지고 정지하고 있다고 움직여서 빨라지고 그치? 용수철 길이 짧아지고 이게 단 거야. 이거로 식을 만들어라. 됐습니까? 그럼 감소했는 건 용수철 짧아지는 요거만 감소한 거지. 그러면 올라간 거, 빨라진 거, 올라간 거. 그래서 식 정리가 쫙 끝난단 말이야. 지치지만 않으면 되겠지. 근데 자, 쌤 항상 뭐 했다? 통분했었지. 그리고 지금 보이나? 가지런히 한 줄 쫙 되면서 아까 2줄 비워놓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써보면 난 몇 줄 만에 정리가 될 거다 딱 되는 거라. 이거 봐라. 선생님이 정리했는 거 지금. 요거 한 줄, 2줄. 여기서 봤을 때 이거 한국말까지 써도 얘 쓰는 게 딴식 쓰는 것보다 빠름. 이해됐습니까? 이 줄 반드시 써야 돼. 이 줄을. 내 마음속으로 증가 이꼴 감소 이렇게 하더라도 이 줄은 안 써도 얘는 써야 돼. 내 같으면 이거 쓰고 이거 쓴다.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나왔을 때 이거 2줄. 얘 연습하면 조금 짧아져요. 빨라져요. 어떻게? D제곱, D제곱. X제곱, X제곱. 빼서 넣는 거지. 제곱으로. 제곱 빼기 제곱이 돼. 빼서 제곱하면 안 되고. 그래서 3D고 2D였을 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5D 제곱 되는 거지. 이해됐나? yes. 그래서 모두들 넘기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뒤쪽에. 혹시 대표 자료 1번? 자, 잠깐만. 84쪽에 거 잠깐만 확인할게. 자, 85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84쪽의 대표 자료 1과 에너지야. 분명히 얘들은 너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동기하고 실하고 물체하고 이렇게 있어. 그리고 수평면에 정제있던 5kg짜리 물체를 위로 이동을 시키거든. 이렇게 천장에 있고 도르래가 있어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나 방향만 바꿔주고 얘는 어떤 힘을 주거나 그렇진 않아.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전동기 모터가 일을 하면서 영타 얘가 힘주면 이게 이렇게 딸려 올라간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서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냐? 5kg짜리. 5kg짜리.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다.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그림 나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인 거야. 그러면 그래프에 봤을 때 가로축이 높이. 이게 힘. 근데 이 힘이 실이 뭐를 당겨? 정지해 있는 물체를 당기는 힘 크기인 거야. 실이 당기는 힘. 실 당기는 힘이 얼마였다? 100N이었다가 50N 된 거지. 그치?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얘가 지금 100N 이만큼 되다가 그 다음 50N 이렇게 끌었어. 자, 100N 되면은 이거 등가속도 운동하겠지. 얘가 50만 주면 등속 운동 하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었을 때 수평면에서 그 높이를 나타낸 거다. 일단 1번 문제 봐봐. 5m에서 10m까지 가는 동안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물체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얼마?
50N이 있어. 근데 얘는 실이 주는 힘인 거야. 실이 주는 힘이 여기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상황 5m에서 10m 될 때는 원래 아래쪽으로 50 있고 위로 50 있으니까 제로지. 나 여기는 시그마 F R자 힘이 0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했다? 등속 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실이 주는 힘이 100인데 물체는 50이지. R자 힘이 50이지. 됐습니까? R자 힘이 50N이다. 그럼 이건 등가속도 운동하기인데 F는 MA로 가속도가 10인 운동을 하겠네. 상상이 되겠나? 자, 그러면 1번 등속도 운동인데 2번은 그러면 이번에 0에서 10m까지 이동하는 동안 실이 네모 박스 실이 이번에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게 실이 한일 실이 한일이니까 실이 줬던 힘 곱하기 이동하는 거리인 거라. 한마디로 이 세로축은 실이 준 힘이거든. 그치? 이 면적이 실이 한 1이다. 그래서 750줄이 되는 거지. 과학은 단위를 안 쓰면 틀리는 거대. 단위를 반드시 써야 되고. 자, 그럼 3번에 1번. 처음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다음 2번에 여기서 5m까지 R자 힘이 한일. 그래, 2번의 별표, 3번의 발로 1번. R자 힘이 한일. 요거 네모 박스. 끄집어 당깁니다. 델타 2K. R자 힘이 한일은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왜? 등 가속도니까. 속도 빨라질 거라고. 나? 그러면 R자 힘이 한일이 얼마야? R자 힘 자체가 50N이야. 맞지? 그리고 5m 걸었지. 그러니까 얼마? 250줄. 250줄.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얘들 있잖아.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일이라고 해서 똑같은 일이 아닌 거야. 실이 한 일과 R자 힘이 한 일이 달라. R자 힘이 한 일이 달라. 아까 실이 한 일은 저기 면적이었지. 면적이었으니까 앞에 면적이 500이고 뒤에 면적이 250이라서 앞에 면적 보면은 이게 500줄이야. 근데 R자 힘이 한 일은 중력 때문에 된 거 그 빼고 나머지거든. 그래서 실이 한 일과 R자 힘이 한 일이 다르다. 요거 구분해주게. 됐나? 그러면 3번에 좀 전에 R자 힘이 한 일, 여기 운동에는 변화량이라 했지. 처음에 정지했다가 R자 힘이 한 일이 250줄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50줄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3번도 250. 자, 그러면 1번에 4번에 1번. R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속력은 5m부터 10m까지는 등속이야. 그럼 속력은 일정하겠지. 증가한다가 아니지. 그리고 2m 지점 지날 때 그 지점이 중요한 게 이제 가속도는 R자 힘이 50이었으니까 잠깐만 50 맞지? 그치? 그럼 가속도 얼마? 10이었다? 탈락. 4번에 10m일 때 5m일 때 위치 에너지래. 위치 에너지 그냥 mgH니까 높이의 비례 10m일 때가 2배 이렇게 된 거지. 마지막에 운동 에너지는 5m일 때 10m일 때 속도 같지 않나? 등속이지. 등속이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지. 같다. 그래서 X. 그 정답은 OXX, OX. 가능하겠나? S. 그래서 요 문제는 응용 문제가 많이 날 수가 있다. 뭐를 기억해야 돼? 실이 한일, R자 힘이 한일. 기억하기. 질문? 딴 거 없어? 괜찮아? 그러면 옆에 거 이거 대표 자료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뒤로 갑니다. 뒤로 갔을 때. 자, 최대한. 일단 86쪽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로 질문을 좀 받을게. 몇 번?
4번 또 5번 또 빠르게 물어. 7번에 니은 또 11번에 니은 12번 또 22번 18번에 디귿 뭐? 다 설명해야 된다 이거. 됐어? 야, 우리 겨울방학 때 쭉 했는데 이마에 질문 많아? 자, 3번 문제, 4번 문제. 4번 문제. 그래프 잘 봐야지. 정제 있었다. 정제 동그라미. 10kg 물체가 x 이꼴 t, x 이꼴 l. 속력이 0이 되었다. 그럼 희한하다. 여기 쭉 봤을 때 정제 있던 애가 여기 가서 또다시 정지한다는 얘기지. 그럴 수도 있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다를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봤을 때 정지했다가 또다시 정지. 옆에 나는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을 X. R자 힘, 잠깐만. 너희들 이거 아니야? R자 힘이 한 일이 뭐라고?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럼 내 생각은 이래. 가로축 세로축 봤을 때 2, 3, 2, 3 그리고 저제 L, 2, 3, L 그리고 이 힘이 얼마까지 올라가? 10까지 올라가. 쭉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 L까지 쭉 가. 어쨌든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0 돼야 되겠지. 그럼 이게 만약에 처음에 힘 주면 빨라지겠지? 그럼 결국은 얘가 느려지게 되면서 정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야지. 그러면 삼각형 면적 3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5, 3, 15네. 맞지 그치? 삼각형 면적. 그럼 가로축에 얘 면적도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지. 이 면적도 15가 돼야지. 그렇게 하려면 이 L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L 값 일단 3에서 시작했다 그치? 3 빼고 일단 요 면적만 이야기하자면 가로 세로 이렇게 버리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요만큼 길이 L만큼 그러니까 이 면적 15아이가? 맞지? 그치? 그럼 이 면적도 15가 되기 위해서 이 L 값이 얼마 돼야 돼? 2분의 15가? 됐습니까? 2분의 15 그러니까 대문자 L은 내가 구한 이 L 값에 3이 더해져야지. 됐습니까? 그럼 2분의 6이 더해질 거니까 2분의 21이 되겠네. 묻겠지 저거. 그 디귿에 있네. 날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일단 선제 기억에 운동 에너지는 2m일 때 3m일 때 어떨까? 얘를 봐라.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물체가 갔는데 빨라진다. 오른쪽으로 힘 준 게 이쪽이겠지. 오른쪽으로 힘을 계속 주다가 왼쪽으로 힘 주니까 브레이크 잡혀가지고 멈춘 거겠지. 그럼 오른쪽으로 요만큼 힘 줬다가 이거 역시 오른쪽으로 힘 더 주잖아. 그럼 더 빨라지겠지. 언제가 더 빨라? 3m 됐을 때가 더 빠르겠지. 이거 체크하고 문제 풀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지. 쌤 적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적고 문제를 풀어야지. 근데 쌤 적었는데도 너가 안 적고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 어떻게 할래? 그치? 오른쪽으로 힘을 꽉꽉꽉 줬다. 근데 오른쪽으로 힘을 2에서 3초 더 줬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됐지? 그럼 기억은 당연스럽게 어떻게 정성적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문장은 읽고 파악을 할 수 있냐지. 기억 문장은. 됐나? 우리가 계산이 아니라 그랬다. 그 다음에 L꼴 3일 때 속력은 어땠을까? R자 힘이 한 1이 면적이다. 그치? 이게 분명 R자 힘이 한 1이 될 거니까 요 면적 3 될 때까지 15였지. 그럼 15면 15줄 이꼴 2분의 1 M
M이 얼마? 10kg 곱하기 블랭크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2, 3. 2 날리고 루트 3이네. 식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 거지. 딴 거 필요 없지. 됐습니까? 쌤 앞에서 그 문제를 하고 왔던 게 R자 힘이 한일 이꼴 운동에너지 변화량. 끝났다. 이거 두 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대. 그냥 이 자리에서 운동에너지 2분의 M V제곱 해서 바로 딱 나와야 된다. 끝나?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도 여기 니은선지 바로 옆에 그냥 한 줄 딱 적고 끝냈음. 딴 데 더 이상 적으면 안 돼. 넘어간다? yes. 5번 문제. 5번 문제. 5번 문제 보면 질량과 같이 자 얘를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 B, C를 차례로 지난다. A, B, B, C 사이 거리는 L과 3L이다. 야, L과 3L 환상적인 건데 L과 3L 눈이 반짝반짝거려야 되는데 등가속도인데 얘가 L과 3L로 지난다. 그때 BC 운동 에너지는 E0와 E0다. 맞나? E0와 E0다. 그렇게 됐지? 자, 혹시 너는 어떤 생각을 해? 얘가 운동 에너지다. 어차피 자동차가 있는데. 자, 이게 반짝반짝거렸지만 이걸 써먹을 수도 있고 못 써먹을 수도 있어. 왜냐? 쌤 했지? 얘가 지금 정지였다면 1, 3, 5, 7, 9 등가속도지. 하지만 거기 묶이면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얘들이 있어. 왜 쌤 빨간색 있겠노? 내가 그렇게 추측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근데 봐봐. 만약 여기가 제로 1V, 2V였으면 이렇게 될 리가 있나 없나? 없지. 그럼 여기 정지였단 말이야. 아예 아닌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얽매이면 안 돼. 끝까지 조건을 같이 봤다가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1대2란 말은 얘가 V고 얘가 루트 2V란 거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운동 에너지는 어디 비례해? 속도, 속력 제곱에 비례할 거니까. 1대2다, V다, 루트 2V다. 얘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못 쓰면 힘들어. 뭐라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인데 당연히 요거 일정, 얘 상수 일정, 남은 게 얘들 두 개밖에 없어. 중3 때부터 지금까지인데 아직 이거 안 되면 잘 생각해야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 접으란 얘기 아니야. 접으란 얘기 아니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신경 써서 하라는 얘기지. 됐나? 자, 그래 요거 길게 갖고 와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각해. 잠깐만. EAS 써야 된가 이거? EAS 써야지. 그러면 다시 EAS지? 델타 V 제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우리는 뭐가 똑같아? EA가 똑같지. 결국은 이 S의 값은 어디에? V 제곱에 비례. V 제곱 변화량에 비례. 여기서 운동 에너지 물었지. 맞지?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이거. 속력의 제곱에. 그럼 봐봐. 이거 속력의 제곱, 얘들 속력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속력의 제곱의 차이가 얼마? 속력의 제곱의 차이가 3 대 1인 거야. 속력의 제곱 2V 제곱이고 얘가 V 제곱이잖아. 이 거리하고 속력의 제곱의 차이가 비례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V0의 제곱이라 봐라. 그러면 이 값이 얼마? 차이가 1V0의 제곱이잖아. 얘는 그럼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차이가 나야 되나? 3분의 1만큼 차이가 나야 되지? 왜? 이게 3대 1이니까. V제곱의 차이가 3대 1로. 말 되겠나? 그러면 요게
1V제곱인데 3L. 얘는 L이니까 요거 차이가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V제곱만큼 차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V제곱만큼 차이가 나야지. 그럼 얘는 V0의 제곱이 사실 3분의 1 V0의 제곱이가 맞겠나? S. 그리고 나면 V제곱이나 에너지나 비례돼. V제곱이나 에너지랑 비례돼. 근데 똑같은 문자로 돼야 되겠지. 이거 3분의 V제곱. 3분의 1 이제로가 되겠지. 잠깐만. 어머나, 쏘리, 미안. 내 마음속으로 암살했다. 아니, 틀렸어. 얘가 3대 1인데, 얘가 갑자기 2가 왜 나타났겠노? 내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3분의 1만큼 줄어서 여기가 3분의 2다. 말 됐나?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3분의 2 이제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봤을 때, 식을 2개 쓰는 거다. 어떻게 2분의 1 MV 제곱하고 EAS 하고. V하고 에너지하고 관계, 그다음 V 제곱하고 거리 관계.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속으로 암산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미안. 자, 그럼 7번. 7번 문제가, 그래. 중요하다. 수평선에서 출발선의 정지 동그라미 해주고, AB를 수평 방향으로 F 힘을 작용하는 걸 나타냈다. AB 질량은 M이고 2M이다. 그러면 7번 같은 경우는 얘가 M이고 2M인데 여기에 둘 다 출발선이니까 정지해 있었고 그랬다가 여기에 F라는 힘을 가하고 여기다 F라는 힘을 간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도착선까지 쭉 갈 거란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건 F는 MA니까 이게 2A, 얘가 A. 하지만 뭐는 똑같아야 돼? 거리는 똑같아야 돼. 거리는 똑같아야 돼. 됐습니까? 너희가 봤을 때 누가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노? 누가 시간이 오래 걸릴까? 당연히 B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밑에 둘째 줄 A가 더 큰 것만 찾아라. 시간은 B가 더 걸렸을 거다. 니네 도착선에서 운동량 크기를 물었지. 도착선에서 운동량 크기. 운동량 크기인데 운동량 그럼 잠깐만 이거 나오니까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제. 처음에 정지니까 운동량도 0 아이가. 근데 여기 봤을 때 F 둘 다 똑같잖아. 근데 같은 거리인데 얘가 가속도가 작으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얘가 시간이 짧게 걸릴 거고. 맞지? 그럼 FT니까 시간 오래 걸린 게 운동량 변화가 크겠네. 맞지? 시간 오래 걸린 게 운동량 변화가 크겠네. 쌤 말 알아들은 건 시험 문제 전혀 상관이 없다.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어렵다는 거지.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건 쉬워. 정성적으로 내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더 어려운 거지. 알아들은 것 같지? 진짜로 되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자, 그럼 정답은 니은? 아니지, 그지? 기억도 B가 크고 니은도 B가 커. 결국 시간 크면 운동량 변화가 컸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기억 탈락, 니은 탈락, 그래도 티귿 확인해야지. 도착선에서 속력 A가 클까? 이거 한번 봐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죠. E 똑같고 A 똑같지? 그러면 가속도하고 V제곱이 비례하지. 얘가 가속도가 크니까 V제곱도 큰가 얘가? 얘가 V제곱 마이너스 0이니까 0을 안 적었던 거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대충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럼 물리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떠한 식에 근거해서 이게 변했는지는 알아야 된다. 7번이 별표다.
나 7번에는 니은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히려 뭐 8번, 9번 쭉 되는 갑지. 자, 뒤로 넘어가서 11번. 11번 상황을 잠깐 보면 일단 저 위에 도르래가 있어.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 지면에 정제된 물체 A, B를 각각 F인 힘으로 당기고 있대. F인 힘. 그림 표시돼 있지, 그지? 그런데 A, B가 H만큼 이동하는 동안 끊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가 됐느냐? A가 2배이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쌤 생각은 이래. 이렇게 도르래가 위에 있었었고 잡아당겼는데 결국은 이 물체가 어디에? H 높이만큼 H만큼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 2EP, 1EP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디 필요한데? MH에 필요하지. 그럼 높이 똑같았으니까 얘가 얼마? A가 2M, B가 M이 되겠지. 그치? 그럼 기억 선지는 무조건 맞지? 그쵸? 그럼 기억 맞으면 사실 니은도 필요 없고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이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일단 니은 볼게. H를 통과하는 순간 물체 속력은 A, B 누가 더 빠를까? 자, 쌤이 이런 생각이 든다. 얘들 둘 다 얼마의 힘을 줘? F 힘을 줘. F 힘을 주고 H란 높이를 줬어.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이 똑같은 거라. 맞지? 그럼 일해주면 이게 에너지 돼야 되는 거야. 일해주면. 단,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그러니까 20kg짜리고 10kg짜리인데 20N을 준 거야. 그럼 얘는 겨우 등속. 얘는 등가속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럼 쌤 생각은 이렇다. 일해준 건 어쨌든 에너지로 되니까 이건 올라가기도 했고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도 그런 생각 하지? 지금 F라는 힘을 여기도 F, 여기도 F 똑같은 힘을 줬고 똑같은 높이까지 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일의 양이 똑같은데 위치 에너지가 AB가 2대 1이래. 그럼 잘은 몰라도 운동에는 누가 조금 더 클까? B께 조금은 더 크지 않을까? 그렇지. B가 조금은 더 큰데 안 그래도 말해. 얘가 운동에는 큰데 질량은 커, 작아? 작지? 그럼 반드시 속력이 빠를 수밖에. 그냥 운동에는 크다고 그 속력이 빠른 건 아니야. 운동에는 큰데 질량은 작아. 그럼 결국은 속력은 그만큼 커야 돼. 까지 가야 되는 거라. 됐습니까? 응. 내가 적었건 안 적었건 간에 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디귿. 그럼 니은 틀렸다, 그지? 디귿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을 통과할 때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B가 어땠을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다.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럼 한마디로 이 F 줘서 이 H만큼 내가 일한 게 똑같으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다. 그 위치 여건, 운동 에너지 여건 간에 일한 게 같으니까 에너지 증가량은 똑같다. 됐지? 됐어. 그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자, 그 다음 12번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12번. 얘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노력 부족이다. 늘어난 길이가 있고 그리고 작용한 힘이 있다. 딱 보는 순간 용수철이구나. 근데 여기 되게 조심해야 됐던 게 가로축, 세로축 봤을 때 힘이 몇 뉴턴? 8뉴턴. 거리가 4 센티미터. 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됐나? 응. 자,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100% 모르 용수철 상수. 자, K, 값. 준하 혹시 용수철 상수 어떻게 구해? 오케이, F는 KX. 그러면 F는 KX였으니까 K는 X분의 F제. 그치? 쌤 이런 얘기나 1m 느릴 때 힘. 여기 단위가 딱 보여준다. 뉴턴 퍼 미터.
내 같으면 용수철 상수를 단위를 포함을 해서 적으시오라고 낼 거다. 단위 안 적어줘. 이거 알면 다 아는데 뭐. 얘가 뉴턴, 요 점이니까 사실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선 내보면 맞춘다 했잖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 잠깐만. 얘가 얼마 돼야 돼? 1m 돼야 되니까. 1m 돼야 되니까 몇 배? 25배. 25배. 1대 얘도 25배. 200. 뉴턴 퍼 미터 끝. 이 문제 질문이란 말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얘기다. 많이 온나야 된다. 200뉴턴 퍼 미터. 두 번째. 그럼 4cm 늘어났을 때 탄성력이 위치 에너지. 얘는 2분의 1 kx제곱 넣으면 끝. 됐습니까? 응. 이런 질문은 앞으로는 하지 마라. 어떻게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고 이런 걸 질문하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알겠나? 자, 그 다음 15번. 15번에 봤을 때, 자, 얘는 응용 문제가 좀 있었던 거다. 15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충분히 응용 문제 많이 낼 수가 있고 생성할 수 있는 문제다. 물체가 위로 운동하는, 오히려 이게 위로 운동한다 하는 걸 체크했어야 돼. 연지 위로 운동하는 물체가 A점을 지나 최고점 B, 최고점 B가 체크를 한 거지. 그럼 최고점 B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렇죠. 정지죠. 정지였었고, 그리고 점 C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 아,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 얘가 V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최고점에서 정지를 했다가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데 이 시점에 내려가는 속력이 2V다. 나 굳이 얘를 이렇게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있으면 살짝이 든다. 무슨 얘기냐? 얘는 당연히 올라갔다 내려오면 얘 대칭적으로 움직여. 맞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던졌다면 같은 높이에서 2V로 올라갔다가 V로 올라갔다 최고점 갔다가 요 높이 지나면 똑같이 V라는 속도로 아래로 2V로 아래로 요렇게 될 거거든. 완전 대칭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볼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걸로. 쭉 떨어지는 걸로. 됐습니까? 그러면 쌤 생각은 이래. 얘가 정지였다가 여기가 V였다가 이까지 왔을 때 2V가 되었다. 그럼 잠깐만. 이 등가속도 운동 아니야? 맞지? 등가속도 운동인데 정지에서부터 속력이 1대 2가 되면 얘가 T, 2T. 왜요? 쌤 정말 좋아하는 델타 V는 AT 있잖아. 그 앞에 등가속도 운동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뒤에 건 커버가 안 돼. 쌤 거기 시간을 엄청 투자했던 이유가. 됐나?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일정하다. 결국은 시간이 1대니까 속도 변화. 정지에서부터 1대 2가 되어서 T일 때, 2T일 때 이렇게 됐을 거다. 그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면 끝났는데요. 13579, 1, 3 되지 않나? 0.5 VT, 1.5 VT. S는 V바 T. S는 V바 T로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H1, H2는 눈 감고 문제 풀 수준이지. 됐나? 자, 그 다음 16번에 롤러코스터. 잠깐만 보면 디귿만 롤러코스터 역학적 에너지. 뭐부터 확인해야 돼? 단문장부터 확인해야지. 마찰장 싹 다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눈 감고 풀어도 항상 같다지. 그치? 필요 없는 얘기인 거라. 어느 지점에선 똑같다. 자, 그 다음 17번은 질문은 없었는데 잠깐만 이야기할게. 17번 질문 없었는데 잠깐만 이야기하면 17번 상황이 어땠느냐. 자, 일단 마지막에 마찰 저항 무시하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17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거다. 그럼 어디서? P에서 Q에서 R에서 다 똑같았을 거다. 자, 혹시 이거 어떻게 적었는지 기억나나? 한 줄에 싹 다 적어야 된다. 했던 얘기가 있었다. 그치? 쌤이 한 줄에 가로로 쫙 다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바짝 당겨서 따락 다 적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첫째 줄 P점에 가만히지. 그러면 쟤는 MGH 끝인 거지. 정지였으니까. Q 지점은 2분의 M V제곱이겠지. 기준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R 지점은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네. 그러면 2분의 M V제곱 2분의 M V제곱 2분의 M V제곱 16이 있는 거고 MGH 10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MGH 얼마? 20M 이렇게 될 거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M에 대해서 식 정리되지 않나? 그리고 제일 앞에 요 G를 10으로 바꿔야 되지, 그지? 그럼 값이 다 나오겠지? 자, 얘를 얼마? 2분의 16 굳이 8이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 28M인 거잖아. 28M이니까 M 생략. 얘가 얼마? 2분의 V제곱. 얘는 M 생략. 10H. 답 다 나왔지, 그지? 선생님 이 얘기를 해줬는 이유는 뭐다? 한 줄에 싹 다 적어야 된다. 이거는 숫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혹시 숫자가 안 들어가고 문자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연립을 해야 되거든. 한 줄로 딱 적히면 쉽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2.8이고 이런 거는 식은 죽 먹기지. 자, 넘어갑니다. 18번. 18번을 봤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동그라미지. 그럼 얘들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 봐래. 어떤 물체를 놨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이 낙하 높이는 H는 5T제곱 이런 식으로 되지. 시간 제곱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위치 에너지는 어디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할 거잖아. 물론 이게 낙하 높이기는 해. 낙하 높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이 H가 아니라 전체 처음에 있던 높이에서 낙하 높이 요만큼 남아있는 높이 비례하게 되긴 하겠지. 됐나? 왜 너희가 곡선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곡선이었겠느냐? HOT 제곱 왜 나온지 기억나나?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 T 제곱 2분의 1 GT 제곱 또 OT 제곱 나왔던 거. 맞지, 그지? 그래서 항상 시간하고 높이가 비례했고 여기는 낙하 높이였대. 낙하 높이 중3 때부터 우리 했던 거. 중력 가속도 때문에 떨어질 때. 그러면 위치 에너지 이게 낙하 높이였으니까 원래 있던 높이가 얼마였건 간에 높이에서 떨어진 만큼 나머지가 높이니까. 됐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한번 했다. 자, 그러면 일단 A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질 거잖아. 아래쪽으로 오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건 당연하겠지. 그치? 그럼 A가 커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일 거다. 두 번째. 자, 너희들한테 분명히 제가 몇 킬로그램짜리다? 둘째 줄이 2kg짜리였다. 2kg짜리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H가 처음에 있던 높이 맞나? 선생님 얘는 임의로 그냥 적었던 거고 얘가 둘째 줄에 높이 H에서 가만히 놓고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쭉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됐지? 근데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얼마? 100줄이지. 그러면 M, G, H니까 얘가 몇 미터? 5m라고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세 번째. 그럼 누구 봐라. 이거 5m 높이였으면 몇 초 만에 떨어져? 1초 만에 떨어지지. 1초 만에. 그럼 T2가 1초가 되는 거지. 맞겠나? T2가 1초가 되는 거다. 그럼 T1은 어떻게 잡아요? T1은 위치와 운동 에너지 같지? 그치?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100이었는데 나중에 갔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50줄 된다는 얘기지. 위치 에너지가 50줄.
그럼 결국 몇 미터 떨어져라? 2.5m 떨어져라 이 말인 거야. 아, 그럼 이 얘기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질 건데 최종적으로 5m까지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2.5m 떨어질 때 그 시간이 몇 초야 이 얘기지. 2.5m 시간. 자, 한 번만 고민해보자 얘들아. 이거 무슨 식 쓰면 좋을까? 이게 끄다 이거. 맞지? 그러면 낙하한 높이가 몇 대 몇이면 1대 2면 시간의 제곱이 1대 2인 거야. 그럼 시간이 1대 루트 2가 되겠지. 가능하겠습니까? yes. 그럼 결국은 T2일 때 1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T2분의 T1을 잡으면 얘가 시간의 제곱이 높이에 비례할 거니까 시간의 제곱이 2대 1이지. 얘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루트 2. 아, 어쨌든 틀렸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낙하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H는 5t 제곱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 중3부터 많이 강조하던 게 H는 5t 제곱. 뭐 4.9t 제곱도 잘 안 해요. 어차피 그때는 별로 안 써먹어도 풀 수 있으니까. 됐나? 자, 넘어가서 뒤에 19번. 19번. 우리는 항상 탄성력 에너지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19번에. 이게 탄성력 에너지 분명히 얘보다 더 어렵게 낸대. 어렵게 낸다. 일단 첫 번째 마찰이 없대. 3부위로 왔대. 등속도 운동을 했거든. 그래서 와서 얘들이 압축을 해서 속력이 부여인 순간이다. 아, 얘가 3부위로 오고 용수철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와서 얘가 이제 V로 됐단 말이야. 용수철 밀고 간다고 일이 좀 바뀐 거야. 일이 좀 바뀐 거지. 얘는 용수철 에너지만 있다가 마찰 없었으니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고 운동 에너지고 얘가 탄성력 에너지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 요거 봤을 때 나는 압축에서 속력이 V가 되었었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E1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E2 이렇게.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미 내가 한번 생각해봐. 가에서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나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지. 됐습니까? 근데 이게 몇 대 몇이 될까? 속력이 3대 1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9대 1이겠지. 맞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가 9, 얘가 1. 그럼 얘는 8이지 뭐. 8이지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라. 항상 뭐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왜? 마찰이 없다. 공기저항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전에 거랑 후에 거랑 똑같다를 쓰거나 증가했는 거 감소했는 거 똑같다라고 쓰거나 근데 증가했는 거 감소했는 거 똑같다라고 쓰는 이유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움직일 때 증가한 거 감소한 거 갖다가 더 편한 거라. 처음 나중보다는. 이해되겠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는 전과 후가 똑같다. 그리고 비관계로 이렇게. 됐나? 자, 22번. 심혈을 기울여서 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돼. 22번. 다른 거 질문 있나? 괜찮나? 자, 마찰 X. 마찰은 없대. 그리고 한쪽이 벽에 고정이 되어 있고 질량 M인 물체를 연결하고 원래 길에서 L만큼 압축 동그라미 L만큼 압축이 돼 있었다. 이렇게 쫙 있었었고 얘가 용수철 길이가 L만큼 압축. 뭐 이 용수철에 압축이 됐건 뭐 이 물체에서 압축이 됐건 그 의미만 알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책에서 나온 그대로 적어줄까? 혹시 평형점이란 말이 보이나? 그림에. 자, 평형점을 해석을 잘해야 돼. 어떻게? 평형점은 무슨 평형? 힘평형.
그럼 힘의 합력이 제로가 될 때가 평형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봐래. 여기만큼 용수철 딱 되면 탄성력 얘들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 말은 여기가 원래 길이다. 그러니까 힘 평형이거든. 힘 평형이다. 그럼 R자 힘은 0이다. R자 힘은 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물체가 여기까지 딱 오면 R자 힘이 0 된다. 있을만한 게 탄성력이 이쪽으로 되건 이쪽으로는 탄성력이 없으면 이건 힘 꽝인 거야. 왜? 아래 위로는 수지 강력 중력은 어차피 평형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형점이 뭐다? 아, 늘어난 길이가 빵이구나. 그러면 이 경우대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x = 0이지만 속도는 최대란 거지. 왜? 탄성 에너지 없어지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라도 있어야지. 중력 포텐셜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지? 아, 최대로 압축이지. 최대로 압축이지. 그럼 제일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탄성 에너지가 최대지. 그럼 그게 대칭일 거라고. 압축시켜 놓으면 늘어나고, 압축시켜 놓으면 늘어나고, 좌우로 왔다 갔다 똑같을 거란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아, 또다시 탄성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이 시점이 있을 거다. 좌우로 대칭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 자, 셋째 줄, 용수철 상수는 K, 밑줄. 쫙 해놓고, 그 다음, 얘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라. 이렇게 됐지 않나? 운동량이래. 근데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거지. 방향이 있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파동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운동량이 P가 되었다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P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럼 분명히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 어디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맞지?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오른쪽으로 먼저 가. 그리고 제일 빠를 때가 언제? 이때가 평형점이 되더라. 이때가 평형점인 거야. 평형점. 됐습니까? 자, 바래. 그러면 여기가 A, O, B처럼 적힌다는 거지. 지금 A점에 있다가 여기 O 갔다가 여기가 정지대 B라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 쭉 갔다가 빡 털어서 다시 와야지. 그치? 그럼 선생님 그때 문제 풀 때로 그때 A, O, B 적고 다시 B에서 O, A, O, A 이렇게 가야지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게 템포, 그러니까 그때 중요했던 건지 다시 잡아야지. 이런 틀렸는데 문제 100번 풀어봤자 헛방이야. 알겠나? 지금 겨울방학 때 그래서 너희들한테 풀어주고 이거 익혀와라 했던 거거든. 안 되면 뒤져서 찾아야지. 엉터리로 문제 막 푸는 건 효과 없단 말이야. 아까 겨울방학 때 뭐 영상 꼭 들어야 되는 이유 있나?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그거 다시 찾아서 확인해야지. 응?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일단 P는 어떻게 되냐? 이때 운동량. 운동량. P가 과연 너한테 이렇게 L, 루트 MK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갖다 내가 어떻게 찾냐는 거지. 아까 여기 압축돼 있었지? 맞지? 압축되어 있었다? 처음에. 그러면 이때 하고 이 상황들 우리가 잠깐만 생각나는 거 없나? 운동량이 있을 거고 얘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탄성 에너지하고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건데 운동 에너지 공식이 EM분의 P제곱이었다. 얘를 기억을 해야지. 이 공식 쌤 그때 파동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 기억 못하면 힘들다. 2분의 M V제곱이다. 뭐라고 해라 했지? 2분의 M V제곱. 원래는 2분의 1 MV제곱이지. 근데 아래 위로 MM을 곱해버리면 이게 P제곱이 된다 했잖아.
그 정도는 나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가. 그치? 몇 번이나 강조했던 공식 중에 하나가 있는 거라. 그러면 제일 압축했을 때 2분의 K, L 제곱, 이꼴 2분의 했을 때 2n분의 P제곱 같다. 그럼 날리면 이항하면 P는 바로 딱 나오는 건데. 나를 위해서 뭘 딱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기. 곤란했던 것만 또다시 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기억은 오고. 두 번째, 그럼 가속도 크기 t일 때, 2t일 때 어땠을까? 아, 여기가 t네. 여기가 2t네. 가속도란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힘 얘기하는 거가? 그치? 누가 평형점이야? O점이 평형점이야. 힘이 빵인데 가속도가 있을 리가 있나 없나? 없지. 맞지? 그럼 O일 때가 작지? 쌤 분명 A, O, B 이거 적어야 된다 그랬대? 응. 세 번째, 디귿. 2분의 t일 때, 2분의 7t일 때 용수철 길이는 잡아. 그럼 2분의 3t 여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4t일 거니까 2분의 7t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럼 자 봐봐. OA 사이인지 OB 사이인지 내가 봤을 때 OB 사이가 길어. 다른 계산이 필요가 없지. 이해됐습니까? 자, 집에서 얘가 확인이 되고 다른 문제를 또 봐야 되는 거라. 또 봐야 된다는 거지. 되겠나? 응.